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달고나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오늘은 달고나 제2강입니다. 먼저 22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없어야 차고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다면 원칙 차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럼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땐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을 잘 기억하세요. 다음 23번. 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다. 즉 가백이 X가 있는데 을이 매매합니다. 근데 매매할 당시 을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약정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제때 중도금 못 줘서 이제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을이 잘못해서 해지했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을은 계약금 못 받게 생겼죠. 그래서 계약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랬어요. 법원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취소하면 매매가 소급에서 무효가 돼서 중도금 줄 의무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답니다. 해치 기억하세요. 다음 110조 1항 사기 강박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갑이 을을 먼저 사기 강박해서 을이 갑과 매매했습니다.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1항입니다. 한편 2항은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했는데 이제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죠. 병이 을을 먼저 사기 강박해서 을이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자기가 매매계약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3자가 사기 강박하면 을은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면 자,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괜히 샀어요. 그럼 을이 병이란 친구 하나만 꼬셔서 야 병, 너가 나를 속였다 해. 너가 나를 강박했다래. 그래서 을이 병이란 친구 하나만 꼬시면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다 취소하면 누가 손해봐요? 상대방 갑. 그래서 상대방 갑이 손해볼까봐 원칙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을과 병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을이 병에게 정말로 사기 당했어요. 을이 병에게 정말로 사기 당했는데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갑도 을이 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히 갑을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였죠. 그래서 갑은 보통 매매할 때 을을 처음 봤으니까 을이 사기 강박 당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상선무를 원칙으로 봐서 원칙 을은 취소할 수 없다. 이제 탐특이하게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 갑에게 달렸죠. 상선무면 취소 못하죠. 자, 그럼 상선무여서 을이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를 못하더라도 저 썩을 놈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하는 제3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봤을 때 대리인은 갑이나 갑대리인 그놈이라 제3자 사기 강박 아닙니다. 1항으로라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개망 강박하면 1항이라서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알았거나 알 수 틀려요. 본인이 설령 몰라도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1항으로 가요. 2항이 아닙니다. 다음 26번 이제 상가분양 광고입니다. 이제 상가분양 광고하는데 이걸 첨단 오락톤 조정해서 상가금을 전체를 그러죠.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 경영을 통해서 분양 매수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봐서 분양사무소 몰려가서 이제 분양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분양계약 체결하는데
이 광고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써있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말만 쭉 써있고 시민들이 사인해서 매매계약 성립했습니다. 분양이 매매죠, 매매. 최초로 한 매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했는데 나중에 건설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광고 내용 이행하라고 소송을 했죠. 소송했을 때 첫 번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들은 청약일까요? 청약 유인일까요? 이건 청약 아닙니다. 뭐가 청약이죠? 계약서에 써있는 것. 계약서 안 써있어서 이건 청약이 아니고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청약이 유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아요. 건설사는 이 광고를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와 이거 사기다, 기망이다, 기망 아니라 그랬어요. 계약서에 안 써있죠? 그리고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으니까 특별히 당신들을 속일 의사가 없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그럼 우리가 그날 미쳤나봐요, 착오에 빠졌나봐요. 이게 착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나면 청약 X, 기망 X는 시험에 나오는데 청약 X, 착오 X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27번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면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행위만 대리인, 그 행위 모든 효과는 본인, 이행도 본인, 여기처럼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도 다 본인입니다. 28번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죠. 궁박만 본인,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그럼 28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 배명에 적극 가담했죠. 그럼 본인이 몰라도 103조 모의가 됩니다.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현명을 해야 대리가 되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유권대리나 무권대리 둘 다 대리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도 현명한 거예요. 단 대리권이 없는 거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다 현명했다. 현명한 겁니다. 자, 그럼 가격이 X가 있는데 의뢰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의리평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해서 이게 대리입니다. 현명하고 매매했죠?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둘 간이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이게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X가 있는데 의리 등기부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 무효가 되는데 이걸 평한테 팝니다. 그럼 을은 갑 이름 현명해요, 안 해요?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험하게 위조해서 등기했죠. 소유자인 것처럼 팔았겠죠. 현명하지 않고 병한테 팝니다. 그래도 을 등기는 절대적 무효라 병이 선이라도 무효로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은 X부동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그걸 병한테 팔고 등기했죠. 이게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럼 병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갑이 을이 한 행위를 모두 인정한대요. 그럼 지금 이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한 거죠. 그런데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찾는다는 게 왼쪽에 있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해도 왼쪽과 똑같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권대리 추인, 오른쪽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다 소급했다. 기억하세요. 30번, 31번 무권대리인 책임 135조입니다.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는데 의리평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둘 간이 모유가 되는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뭘 해야 되죠?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의리평에게 책임지는 게 무권대리 책임입니다. 이제 책임 내용은 상대방 병이 선택해서 야 을, 너 X를 매매했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너 그냥 돈으로 몰아내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병이 선택한 걸 을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병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병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는 책임 묻지 못하고 을 책임 없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모여야 병은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을은 무권들에서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 되는데 을이 책임지기 싫으면 상할수를 입증해야 돼요. 병 너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잖아 라는 걸 책임지지 않으려는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을. 다시 병이 상소모면 을에게 책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책임져야 되는데 을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할수라는 사실, 병이 악이거나 과실을 을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갑이 아버지가 을에게 자식에게 X라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A라는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속였어. 조카를. 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라던데 라고 거짓말로 속아서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럼 을은 자신의 대리권이 없죠. 흠결이죠. 흠결을 과실 없이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병에게 책임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 병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작은아버지 맥살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자료에 30번. 민법 135조 1항은 타인 대리인으로 계약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게 무권대리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이죠. 자, 첫째, 계약 이행 또는 둘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 없음, 대리권 없음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그럼 틀립니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가 작은아버지, 제3자 기망이나 문서유주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31번. 이제 민법 135조 2항이죠. 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이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1항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1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과실, 이런 입증 책임은,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할수를 입증하란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다음 32번. 134조 상대방 철회권은 선처리 기억나죠?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자, 법조문 보세요. 대리권 업자 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선의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가, 자, 이 단서죠.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을 안 때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선의는 처리할 수 있고 악의는 처리할 수 없죠.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그러나가 단서죠. 그러나 그 악이라고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 입증이에요. 너는 악이니까 철회 못해라고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문 본문에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법에서 인정한 권리라 행사하기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라고 입증한 게 아니라 철회 효과를 본인이 막고 싶으면 본인이 너는 악이어서 철회 못한다고 입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릴 것을 알았다, 악이란 점을 철회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입증한다. 그래야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323번.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24번. 자,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에서 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뭔가 권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넘는 월권대리 있어야 되고 표현대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은 기본대리권 될 수 있는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뭐든지 될 수 있다면 99% 맞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뭇은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럼 거의 맞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 다음 뭐뭇은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러면
거의 틀립니다. 그 다음 그럼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인 사이에 동종 유사해야 되는가? 이것도 유하지 않죠. 즉 갑이 을에게 나에게 등기오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갑은 등기에 필요한 인감 서류랑 등기 서류를 다 을에게 줬겠죠? 근데 을이 그거 가지고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을 만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버립니다. 즉 대물 변제했죠. 갑 이름 현명하고.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행위가 목권대리가 됩니다. 그러면 갑병 간의 무효라 병 등기 무효예요. 그럼 병이 이것을 표현대리 주장해서 만약에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면 본인 갑이 목권대리인 대물 변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병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밑에 첫 번째 논점, 을이 가진 권리는 등기소가서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예요. 그럼 공법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그럼 제일 상단에서 뭐든지 다 돼. 뭐든지 다 돼. 근데 을이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죠.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한 대리는 사법, 전혀 별개죠. 그래서 상관없다. 동종유사성 유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물론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뭐든 행위 당시, 목권대리 행위 당시죠. 이후 시점이 아닙니다. 36번. 자, 과실상기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눠요? 더 미안하려고? 돈 때문에. 이처럼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하니까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나중에 나오는데 원상회복도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상회복할 때도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할 때 적용된다. 37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진다, 이행합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 표현대리가 됩니다. 행위가 유효니까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대리권은 없죠. 근데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됩니다.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만약에 행위가 무효라면 이건 표현대리 아닙니다. 무효면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103조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죠. 104조 무효라도 이행할 수 없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법인 사단 교회 대표자가 있다. 그럼 이 재산은 총유. 총유는 물권법. 그럼 이 사람이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면 이거 총유 물권법 강행규정 위반 무효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이건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적용될 수 없다. 준용될 수 없다. 표현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일 때 가능합니다. 38번 우리 시험이 아직 안 나와서 미출이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됐단 말이었죠. 38번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은 무권대리인 더 넘쳐요. 그 행위자, 나랑 한 행위자 A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무권대리 행위 동그라미, 행위를 특정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그러니까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내 모든 행위가 표현대리 그럽니까? 내 모든 행위를 판단해 주세요. 그래요. 판사한테. 안 그러죠? A란 놈과 어떤 행위인데 그게 표현대리라고 특정해서 주장해야겠죠. 그래야 법원이 그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A란 무권대리인과 이런 행위 했어요. 이걸 특정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39번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죠. 이건 104조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안 되죠.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되는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 허용해집니다. 40번은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죠.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란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익가등기가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이걸 앞글자 소처법 외웠죠? 소처법으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팔립니다.
사실은 일부 취소입니다. 자, 일부 무효가 137조인데 법률행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죠. 근데 예외적으로 유효와 무효를 분할 가능하고 무효가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이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일부 취소는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일부 불능도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일부 무효를 유추 적용해서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해야 돼요. 근데 분할 가능하고 가상적 의사 있으면 일부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취소와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 137조를 유추합니다. 그럼 이 판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갑소의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으로서 식당을 하면 임차인. 근데 임차인을이 식당을 병한테 넘겨요. 그러면 을이 지금 임차인이라 임차권도 병한테 양도하기라고 을 식당을 넘기려면 권리금 계약도 했거든요. 그럼 자,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서로 별개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두 가지 별개. 이거 두 가지 하면 다 같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겠어요? 둘 다 하면 하고 둘 다 안 하면 안 하겠죠. 아니 하나만 뭐합니까? 임차권만 양도받고 그럼 권리금 계약 안 하면 식당은 다 때려 엎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일반적으로 둘 다 하면 하고 둘 다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일부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 판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달고나 특강 제2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